위너스랩 공식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하드웨어, IoT, 인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조사부터 시제품 기획, 마케팅,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까지 신사업의 A부터 Z까지 포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위너스랩 샵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예비 창업 패키지 비대면 분야 공고가 떴습니다. 자, 7월 17일 떴어요. 자,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자, 왜냐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7월 17일 기준으로 사업자의 대표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처음에 말해도 어떤 여러분이 가이드가 있죠. 자,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즉 혁신성이 있어야 돼요. 혁신성. 혁신성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템에. 자, 기술 창업. 자, 기술 창업. 여러분이 뭔가 제안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예를 들면 기술적 요소가 뭐가 안 보이는 거야.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무슨 빵을 만든다. 빵이 나쁜 게 아니고 빵을 만드는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냐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육성하기 위한 요게 포인트고, 자,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대면 분야라는 게 이번 올해 세 번째 예창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은 다시 얘기하지만 혁신적인 기술 분야 창업 소재가 있는 비대면 분야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 이게 목적이죠. 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자, 뭘 해주는데 물어봤더니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자, 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비대면 분야의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정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겠죠. 비대면이 무엇이냐, 비대면 무엇이냐. 자, 그러면 비대면 창업 아이템의 기준은 뭐냐면은 요것도 중요하죠. 문구로 나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거나, 직접 안 보고 뭔가 처리하는 거예요. 안 보고. 사람 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업종 무관. 자, 키워드는 뭐죠? 자, 비대면, 대면하지 않거나, 또는 뭐요? 최소화할 수 있는 뭐와 뭐? 서비스나 제품. 자, 업종은 무관하다. 예. 뭐 농업이 되었건, 뭐 교육을 하는 서비스업이 되었건, 뭐 제조업이 되었건, 업종은 안 가린다는 거예요. 업종은 상관없이, 자, 대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기존엔 대면했었어. 근데 대면하지 않게 해주는 무언가 개발했대. 서비스 하겠대.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기존에는 한 10번을 만나야 돼. 근데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서비스 쓰면은 한 5번만 만나면 됩니다. 요런 식의, 요런 방향성. 자, 요런 것들이 비대면 창업 아이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약간 그저 주관적이죠. 정량적이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비대면 아이템이라고 제안했는데 심사위원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비대면 관련 창업 아이템에 한해서 신청 가능 한데 예, 평가위원회 통해서 여부를 심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비대면이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뭔가 긴가민가하다 라고 할 때 그걸 판단한다는 거지. 어디서? 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라고 제출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게 또 포인트네. 요게 포인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나는 비대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요거죠. 연관성을 기재해라. 비대면 연관성을 기재해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제안한 아이템이 비대면입니다. 대면을 최소화해 줍니다. 라는 부분을 어떤 연관성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참고로 또 이제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상반기에 특화할 때 됐어요. 특화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일반까지만 하더라도 39세 이하를 우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화할 때 보면은 6대4, 6대4. 예. 10명을 뽑으면 39세 이하가 6명이고 39세, 그러니까 40세 이상이 40%였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누가 줄었냐고요? 예. 40대 이상이 줄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번엔 제가 보니까 3분의 1쯤 돼. 그러니까 청년이 한 3분의 2 그리고 중장년이 3분의 1쯤 되는 그런 비율로 뽑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선정 규모는 600명. 600명입니다. 600명이고 참고로 이제 상반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했던 일반이 그죠? 한 1100명 뽑았잖아요. 1100명. 그다음 특화가 한 500명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꽤 많이 뽑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제 추경에 따른 효과죠. 그래서 요번 어쩌면 올 하반기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으니까 요번에 꼭 한번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달할 경우는 감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매년 그래왔어요. 매년 대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상반기에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상반기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이제 좀 나라가 돌아가길 바라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많은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준비된 그 창업자들은 상반기에 많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이제 뒤에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템들은 상반기보다 못한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지원 규모가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되겠고요. 근데 지금 경우는 이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마음먹은 거니까 뭐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은 해준다는 얘기라 보시면 되겠죠. 닮은 살결님 안녕하세요. 600명 600팀인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00팀 600개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선정자 기준 6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600명 내외가 되겠고요. 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에 창업을 하고 싶어요. 왜? 다른 이유 없어. 제주도가 좋아서 된다 이거지. 예, 집은 서울인데 뭐 부산에 하고 싶대. 집은 서울인데 전북에 하고 싶대.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뭐냐면은 그 한 개 주간 기간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번 마감일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8월 10일이고 신청하면 변경 안 됩니다.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8월 10일 날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럼 뭐 한 10일 남았다고 치고 20일 남았어요. 20일. 20일이면 제 생각에 적당해요. 예, 여유가 많은 건 아니야. 여유가 많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준비 안 하셨으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MVP를 만들어서 또 설문해야 되잖아. 리서치 해야 되잖아. 그런 걸 따지면 좀 부지런히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청 시 선택한 주간 기관에서 예창패 선정평가 진행을 하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제주도 신청했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주도가 경쟁률이 높았다. 그럼 여러분 운이 나쁜 거죠. 참고로 상반기에 보면은 그 서울하고 경기 창조경제 같은 경우는 무려 15대 1까지 갔습니다. 15대 1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률이 빡셌던 거죠. 그리고 선정자는 받고. 자, 비대면 일반은 비대면 전 기술 분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상대가 있거든요. 비대면 일반이 있고 여기 있어요. 부처 협업 특화라는 게 있어요. 약간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비대면 전 기술 분야.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 없다는 얘기예요. 제한 없이 그냥 비대면으로 인정해 줄 만한 거는 인정할게. 요게 이제 비대면 부분인데 우리 상반기 똑같아요. 그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센터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학교, 자 그리고 이제 협회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온 게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청년이 3분의 1 했죠. 맞나 볼까요? 자 보니까 지금 경북이 12명을 뽑아요. 근데 어떠세요? 그죠? 예, 39세 이하가 8명이고 중장년이 4명이죠. 그죠? 그래서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되게 이제 그런 비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죠? 73도 있네. 30%도 있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좀 볼만한 내용인데 이게 상반기 없던 내용이에요. 자, 멘토 유형이 PD인 주간 기관의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여기 창조경제혁센터가 있고 대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창조경제센터는 안에 이제 멘토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PD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혁신센터가 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PD처럼 해줄 멘토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 창조경제 신청하시는 게 맞겠고,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요런 분들은 아마도 대학 쪽이면은 대학을 신청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멘토를 만나는 그런 스타일이 될 겁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는 없었고 작년엔 이렇게 있었어요. 작년에는. 자, 다음에 비대면 유망 기술 분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했나요? 목이 벌써 마르네. 지금 그 수명 넘게 오셨는데 아직 좋아요가 반이 안 되네. 아유, 목이 더 아플란다. 예,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예. 트리샤 제이님, 안녕하세요. 상반기에 못 보던 표준협회나 발명진흥회 같은 기관이 있던데, 이런데 신청하면 경쟁률도 낮을까요? 정말 그건 복글복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상반기에 표준협회가 없었나? 저도 긴가민가 하네요. 발명진흥협회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발명진 기억하고 표준협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경쟁률 부분은 복글복이라서 뭐라 더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나눠지는데, 여기 비대면 유망 기술 분야에서 보니까 40개 팀을 뽑는 거고, 나머지 560개를 여기 560개네요. 560개 팀 선발. 560개 팀을 여기서 선발하고요. 40개 팀을 여기서 선발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 나오겠죠. 이 위에 부분하고 아래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의견 들어볼게요. 상반기에도 기억나세요? 일반이 있었고 특허가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질문 많이 나왔어. 제가 소셜 쪽 아이템인데 일반에 넣으면 나을까요? 특허에 소셜이 있었거든. 특허가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제 의견은 그래요. 특화로 뭔가 자신 있어, 잘 돼 있어. 그러면 특화로 넣는 게 낫지. 왜냐하면은 특화는 소셜로 잘 될 것만 뽑아주거든. 응. 그러니까 특화지. 그래서 뭔가 특화돼 있고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분들은 특화가 나올 거고, 일반은 뭔가 좀 준비를 많이 못한 거야. 스스로 좀 미흡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일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유망 기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분야로 좀 특화돼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 넣으면 확률 높겠죠. 물론 모집 수는 많지 않아요. 모집 수는 많지 않은데, 만약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로 뭔가 좀 준비를 잘 해놨어,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여기 들어가면은 좋죠. 제가 이제 심사를 요런 것도 해봤고 요런 것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여기 특화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분야에 만약에 뭐 의료랑 교육이다, 의료에 해당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질문 해버려요. 혹시 여기는 의료 분야인데 이 아이템은 의료가 아닌 것 같다. 왜 신청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아이고, 제가 너무 길게 했나? 좀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공고문만 봐야 되니까. 아니, 사업계획서만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창업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창업 경험 있는 분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따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창업 한번 해본 사람 안 되는 얘기 안 하니까 결국은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뭐 선호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지. 이게 더 해당되죠. 제 말은 만약 대표님들 중에 나 창업 여러 번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왜? 공고일 현재만 없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 7월 17일 기준으로 사업자 대표돼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폐업 경험이 있는데 요거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자, 제외 대상은 뭐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요거 부분이 안 되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지금 규제 중인 자.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채무 불이행은 돼 있는데 지금 파산을 선고받았거나 개인회생으로 해서 월 얼마나 돈 갖고 있다. 이런 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해당되는 거고요. 세금 안 낸 분들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참고로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 여기 나와 있죠. 납부하면 신청 마감일까지 즉 8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똑똑하죠. 머리 쓰는 거죠. 그 밖에 뭐 이런 부분들 중단했던 분들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주요한 내용 해줄게요. 자, 안 되는 거 지원 제외 업종 이런 거 유흥주점 무드업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거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타 중앙부처에서 수행 중인 자, 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안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지원 기한 7개월.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9월달에 협약을 맺고 이제 지원금 받으면서 내년 3월인 거지. 그러면은 아마 내년 2월달까지 최종 산출물 주 시제품이겠죠. 그걸 만들어서 결과평가에서 통과되시면 합격. 자, 총 지원금은 5,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억이라고 하지만 5,2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반기 사례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뭐 제가 여러분 뭐 아시지만 이제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이 합격하셨잖아요. 그분들 말씀을 30분 이상 되시니까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심사에도 그랬고 한 4천만 원대, 그러니까 3, 4천만 원이 C인 거야. C. 이게 C급이고 중간 B급이 한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내외. 그 위에 급이 한 6천만 원 내외. 그래서 그 정도 금액대로 나눠서 준다고 보면 되고, 작년에 2019년도에는 3천만 원대가 제법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4천만 원대가 거의 최소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 어떤 뭐 가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4천만 원대 이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우처란 말은 뭐냐면 돈을 여러분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용역하는 업체 준다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뭐 돈 쓰는 건 똑같고. 교육 받습니다. 교육 받고 실제로 40시간 외에 그 주간 기관에서 또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하시겠죠. 그리고 전담 멘토가 붙습니다. 전담 멘토가 붙어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가이드 해주죠. 이것도 도움 되실 거예요. 세부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시제품 제작이나 지재권 취득 마케팅에서 쓰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이는 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 제가 올려놓은 방송을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예창팩 공고문 가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마감은 8월 10일까지고. 참고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 들어가서 여러분 미리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안 된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온라인 제출은 먼저 미리 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되게 권장사항은
10일 날 18시잖아요. 그럼 거의 일요일 날 끝내놔야지. 일요일 날 끝내놓고 월요일은 마음 편하게 이제 쉬는 날. 제출 서류나 나머지는 한번 홈페이지 보시고요. 평가 중요하죠. 평가. 이거 오늘 사업계획서 못 하겠는데. 예, 개발 동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비대면이 아니라고 할 경우는 탈락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서류 평가에 내는 서류는 발표 평가 갈 사람만 뽑는 거예요. 즉 서류 평가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0명 뽑아요. 100명이 신청했어. 그러면 10명을 최종 뽑기 때문에 2배수로 해서 20명 뽑는 거지. 그러면 20명을 뽑기 위해서 80명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제출한 처음에 신청서 활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20명에서 발표평가를 해가지고 10명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상반기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2배수 나와있죠? 2배수 돼 있고 5분 발표, 15분. 참고로 아마 하반기도 지금 코로나 분위기 봐서는 아마도 비대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 올린 영상 중에 그 비대면 발표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점수는 높은 순입니다. 높은 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높은 순이라지만 제가 심사해본 소감으로는 거의 상대평가. 즉, 제가 만약에 하루에 10팀 보잖아요. 근데 제가 5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그 안에서 보여요. 여기 할만하다, 안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방송에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때 같이 심사받는 그 팀에 따라 사실 또 운이 많이 좌우하죠. 근데 그건 뭐, 자기 운이니까. 자, 가점 항목. 요거 의미 있습니다. 가점 항목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특히 이런 거 의미 있고요. 특허 있는 분 좋죠. 특허 좋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 요거는 잘 아마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그 고용위기 지역, 요런 데에 혹시 계시면 좋을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분도 드물 것 같은데, 뭐, 감염 관련 있다. 이게 최대한 요런 거는 받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면제사항, 요것도 해당돼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요거 중요하죠. 평가지표.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총 4가지 꼭지가 있는데, 문제인식이 30점이에요. 30점. 해결 방안이 30점이에요. 그리고 성장 전략이 20점, 팀 구성이 20점. 자, 그럼 뭐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인식, 즉, 이 세상에서 내가 비대면에 관련해서 어떤 시장을 받고 어떤 아이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만들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문제인식이거든요. 자, 그 내용이 30점. 꽤 비중 크죠? 의외로 커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을 잡을 때부터 좀 시장성 있는 걸 잡아야 돼요. 너무 작거나, 저거 별 그렇게 뭐 효과가 있겠어? 수요가 많을까? 이런 아이템들은 좀 지양하는 게 낫겠죠. 그다음 해결 방안. 자, 앞에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자, 주요 기능은 이런 것들이고, 이런 UI가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이런 일정과 이런 예상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 딱 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가 좀 현실적인 뭐가 느껴진다. 그게 해결 방안이죠. 좋죠. 이런 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이제 판가름 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장 전략은 제가 뭘 했습니까? 자금 얘기 나오는데 특히 자, 이 부분 면에서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주 놓치는 게 그랬죠. 그 지표. 내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얼마 정도에 팔아서 얼마를 벌겠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겠다. 그 얘기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이 친구는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구성. 어쩌면 제일 요거는 뭐랄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뭐 쓸 건 없지. 하지만 이제 팀원을 잘 갖추는 건 의미죠. 만약에 아까 누가 하셨더라? 그 병원 관련 뭐 의료 관련 서비스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지금 의료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아까 간호학과 좋죠. 그런 건 좋아. 근데 이제 그 외에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병원 그런 의사들을 집어넣는다. 그럼 팀원면에 잘할 것 같죠. 그런 거 좋죠. 그래서 대표자가 개발력이 있으면 좋지.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면. 근데 대표자가 개발력이 없어. 자, 그럴 때는 개발력 있는 팀원을 채용하겠다.
요런 그림은 이제 좋죠. 요 정도면은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팀 구성 그런 정도면 됩니다. 자, 요런 정도를 여러분이 딱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중요한, 물론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고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딸딸딸 외울 정도로 보셔야 돼요. 예. 모든 게 공고에 들어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 이거 상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예.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즉, 만약에 이제 내년 3월에 사업 끝났어. 그렇다고 바로 사업자 없애면 안 되고, 2022년 한 3월달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편 이게 맞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지원금 받았다고 바로 없애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키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정 계획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집을 하고 8월 중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협약을 한다 이거죠. 협약. 그래서 9월 중 협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간 평가가 아마 그 11월 정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뭐 한 3월 끝나니까 2월쯤에 종료 평가, 결과 평가 하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참, 요번에 또 하나 더 의미 있는 거 있다. 팀 창업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가 나왔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가이드가 잘 나왔습니다. 자, 팀 창업은 뭐냐? 자, 2인 이상의 한 예비 창업팀이다. 그리고 그럼 조건은 뭐냐? 3개월 이상의 창업을 완료해서 1명 이상을 채용하는 거. 이런 조건. 그리고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직원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 봤어요. 실제로 중간평가에서 떨어졌어. 어떤 팀이. 왜? 직원을 4대 보험을 안 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갔어? 3개월 이내 여러분 선정됐어요. 그러면 9월달에 협약했잖아요. 그러면 9, 10, 11 11월 안에는 바로 채용을 해서 4대 보험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한 거야. 그러면 이거라니까. 사실은 이해는 안 가요. 왜 안 했는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 하면은 여러분이 9월달 협약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람 뽑아가지고 10월달은 사람 채용해서 4대 보험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이유는 제가 볼 때 4대 보험 안 넣는 거. 다음에 산출물 약한 거. 돈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받았어. 근데 산출물이 딱 봐도 홈페이지 하나 달랑 있어. 그럼 이거는 혼나야지. 이런 거 그래서 바로 이제 환수 조치 당하죠. 그리고 이제 뭐 친족, 요거는 다 아시죠? 뭐 아버지가 이사로 들어온다. 됩니다. 아버지가 이사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월급 주면 안 돼. 그것만 지키면 돼요. 이해되시죠? 팀원 변경 됩니다. 팀원 변경 가능하고요. 부득이한 사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참고로 팀원 변경에 대해서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냐면 그 주관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주관기관하고 관계를 평소에 잘 맺어놓으실 필요가 있죠. 즉, 뭐 서로 달라면 서로 잘 주시고 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이좋게 잘 지내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팀 창업 점검은 4대 보험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보고, 실제 한 번씩 실사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무실 근무하는지 여부, 뭐 재택근무자다 그러면 실사할 때 나와야 되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정수급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돈을 제대로 쓰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 사실은 각 주관기관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신청할 곳에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하고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질문만 받고 한번 끊었다 할게요. 트리샤 제이님, 공유하고 싶은 팁이 있는데 창업 교육하는 기관들은 교육기관 리스타트업 수료자들한테 때문에 치열합니다. 교육이 없는 기관에 가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고 봐서는 교육이 없는 기관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샤 제이님 말씀이 좋긴 한데 여기 표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고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사업자 유지가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 어떤 기관은 2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방구석 창업님, 예창 때 팀 창업 아니라서 20점 못 받았는데 팀 창업으로 손드신 분들은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 크기 때문에 포기한 분들 많습니다. 자, 방구석 창업님 말씀도 예, 좋은 얘기고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한 중간 절충안 만약 한 달에 한 그 직원을 뭐 200만 원 준다. 그럼 크잖아요. 5개월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천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주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뭘 얘기했냐면 한 70만 원 정도 나가면 4대 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네, 이거나 팁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면 4대 보험이 다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원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70만 원 정도 하면 된다. 그런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뼈뼈뼈오님, 막상 팀 되고 나서 변명 때 애먹는 분 많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이것만 주의하면 돼. 뭐냐면은 9월달에 협약했어요. 그러면 그때 팀원이 있는 거야. 그럼 바로 4대법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표자는 4대법 넣으려고 했어. 근데 그 직원이 한 달 안 돼서 나갔어요. 자, 이때는 대표자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직원 나간다면 어떻게 잡아? 그러면 대표자는 할 건 한 거야. 근데 그 뒤에 사람이 안 구해져. 그럼 이게 대표자 잘못인가요?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일단은 팀원을 채용해서 일정 받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협약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4대분 신청해버리십시오. 해버리시고 중간에 변동 생기면 또 채워 넣으면 되니까. 인봉 MU님, 계획 작성할 때 팀원 인적사항 다 넣지 않나요? 팀원 인적사항은 넣는데 다 넣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인데 요게 팀 구성이거든요. 팀 구성인데 보시면 일단 포인트는 대표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대표자가 제일 잘 나와야 되고 요 정도 팀원은 요 정도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이 넣을 필요 없고 이번 사업을 잘하기 위한 직무 능력이 뭐가 있는데 그걸 하는 친구가 이 친구다. 그거만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드린 팁이지만 뭐 사진이든 뭔가 어필할 거는 자꾸 눈에 띄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방구석 창업님, 참고로 인건비 비용 출시 장난 아닌 빡세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빡셀 수 있는데 처음 하시면 그렇고요. 이제 자주 해보면 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4대 보험, 급여 이체 명세서, 급여 명세서, 이체 확인서, 요거만 있으면 돼요. 자, 다시 고용계약서,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 그다음에 돈 보내 은행에 이체 확인 나오죠. 이체 확인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4대 보험 완납 증명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 있으면 돼. 이게 다야, 이게 다. 요것만 있으면 돼. 그래요. 네.